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롬 무어의 2016년작이죠. 레버리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서 좀 막연했던 부의 법칙, 더 나아가서 삶의 법칙에 대해 이 책이 나름대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롬 무어라고 하는 기업가이자 저술가예요. 영국 사람이고요. 부동산으로 꽤 돈을 벌었다고 하고 지금은 저술 활동과 방송 활동으로 꽤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 담겨진 내용들이 대부분 영국의 사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책의 제목에 등장하는 레버리지의 뜻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레버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레버는 요즘에는 그 기계장치 같은 걸 작동하는 손잡이 같은 걸 부를 때 많이 쓰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림에서처럼 지렛대를 레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이나 남의 돈을 활용해서 내 자본의 수익률, 다시 말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걸 빗대서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역사적 배경을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크게 산업화 혁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화폐가 등장하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레버리지라는 게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노동력이라는 게 시간에 비례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사고 판다는 것은 곧 노동력의 시간을 사고 판다는 말과 동일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것이 변화하게 됩니다. 산업화 혁명의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들, 다시 말해 자본, 기계, 공장 이런 것들을 소유한 자본가와 그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노동자 계층으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시기에 부는 자본, 기계, 공장이라는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한 자본가에게 집중되기 시작하고요. 이로 인해서 빈부격차라는 것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정보화 혁명, 이른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정보, 지식을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2020년 현재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디지털 혁명의 초창기였던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정보가 곧 돈이 될 거다라는 사실을 믿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속도입니다. 아주 옛날에 정보는 사람의 달리기나 말이 달리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대항해 시대에는 배의 속도로 움직였죠. 그 다음엔 더 빠른 자동차, 비행기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전파, 광케이블, 이런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보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화폐이자 상품이 되었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왜 알아야 하는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정보들을 통해 우리는 시간을 보존하고 그것을 극대화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레버리지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자는 책에서 레버리지를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리더와 팔로워, 주인과 노예. 우리가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건 엄연한 현실이죠. 첫 장에 봅이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친구 직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근데 굉장히 일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연봉도 약 15만 불가량이나 받는 굉장히 유능한 친구였습니다.
헌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윤리적인 문제로 회사에서 잘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할당받은 업무의 대부분을 중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약 3만 불을 주고 모두 처리하고 있던 게 들통이 난 거죠. 이 친구는 결국 자기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12만 불이라는 거액의 차익을 회사에서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그 시간에 다른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고액의 알바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친구들이 문제야라고 하며 배척당했겠지만 만약 자기가 사장이었다면 이 친구의 일하는 방식과 노하우를 높이 사서 고용하겠다고 말이죠. 저자는 부자들이 큰 부를 축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처럼 일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자들은 돈이 되지 않는 일은 철저히 아웃소싱해서 그들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한다는 거죠. 실제 우리 현실을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표는 국제 빈민 NGO로 유명한 옥스팜의 자료인데요. 전 세계 2153명의 억만장자들이죠. 이들의 부가 전 세계 46억 명보다도 더 많다고 하고요. 세계 최대 부자인 22명의 그 부를 합치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 여성들이 갖고 있는 부보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레버리지는 도대체 뭐고 우리는 왜 이런 레버리지를 잘 하지 못하는 걸까요? 책에 소개된 법칙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06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드 파레토가 발표한 법칙으로 보통 8대2 법칙으로 우리들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법칙인데요. 이게 확장하면 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통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80%의 성과는 약 20%의 노력이나 시간에서 창출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노력 중에 80%는 고작 20%의 효율밖에 내지 못하는 단순 반복 업무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결론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일에 할애되는 시간은 최소화하거나 아웃소싱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레버리지를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이 책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VVKIK라는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표의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5가지 요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가장 먼저 가치라는 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이 뭐냐 이런 말이에요. 나의 가치에 부합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시간을 좀 할애하게 되면 당연히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직관적으로 행동한다거나 일의 명확성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쉽게 말하면 좀 더 구체적인 목표라던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결과 영역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해놓은 가치나 비전에 맞춰서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라.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창출 업무는 위에 정해진 그런 플로어대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핵심 성과 지표는 어떤 일을 꾸준히 내가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지만 사실 틀린 말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러한 요소들이 맞물려서 우리의 목표의식이 설정되고 우리 삶 속에 녹아들 때 자연스럽게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를 그러면 우리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식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 노동자를 일컬어 골드칼라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바로 최고의 자산이고 자신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저자는 독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수많은 현인들의 지식과 지혜를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책에서는 파트너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훌륭한 멘토나 코치를 두라는 거예요. 그들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나의 삶을 레버리지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간 가치를 잘 활용하라입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나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소득 300만 원에 월 근무 시간이 200시간인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그 시간당 시간 가치는 1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나의 시간 가치보다 적은 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일은 과감하게 아웃소싱 하거나 위임하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가진 시간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판단이 들면 그건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우리에게 자존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일, 다른 사람들과 나를 차별화할 수 있는 일, 매달릴 가치가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외의 일들은 적당히 하거나 혹은 과감하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저자는 과감히 싫다고 말하라고 말이죠. 이상 책 읽어주는 남자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